지방 가서는 이 얘기하고 서울 근처에서는 그 얘기 안 한다고 두말 한다 그럴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해 놓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그런 점에서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MF 오니까 금 다 내놓으라니까 다 내놓는 것처럼요.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이타적이고 공리적이에요. 나만 살겠다 이러지 않아요. 막 집회 시위가 막 대규모로 벌어져 정신없을 때 경찰이 다 없다고 해서 마구 훔치고 부시고 때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 5.18 때 그 10일 경찰 군 다 철수했을 때 공권력이 다 철수하니까 얼마나 평화로웠어요. 그때 주먹밥 나누고 모든 걸 다 나누면서 절도 폭행 이런 사건 하나도 없었대잖아요. 총기가 많았지만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죠. 우리가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이렇게 평화롭게 수행해내는 것도 그 위대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공공기관을 북쪽으로 다 옮긴다고 해도 수원 사람들이 우리 거를 다 뺏어갔으니까 표 찍지 말아야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혁신도시로 옮겨가지고 균형 발전한다고 하면 서울 지지율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지지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장 도지사를 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뭐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이 그런 분이셨죠. 규제 완화 막 얘기하길래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그러면 저는 표가 떨어졌냐? 아니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에요. 공리적이고 이타적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 내가 잘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분들이죠. 바로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저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K 이니셔티브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해서 각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자. 1등 국가가 되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문화국가죠. 우리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폭삭 소가수다를 전 세계인이 보고 울잖아요. 저도 경상도 사람도 원래 남자들이 울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그거 보다가 집 사람 모르게 아내 모르게 그러다가 막 원래 눈물 닦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 다 보고 나니까 눈에 진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죠. 그 문화의 역량을 키우면 우리의 또 다른 성장의 기회, 발전의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가는 거지만 어쨌든 지방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이제 지방의 투자, 그 다음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재정 분배를 할 때도 서울에서의 거리 또는 부산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좀 차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있는 걸 뺏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고 그 성과도 공정하게 가지도록 해서 이 양극화 불평등을 좀 최소화하자. 좁혀가자 조금씩. 저는 해소라는 말 좋아하지 않아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완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하다못해 아동수당을 새롭게 시작한다. 뭐 그러면 또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먼 데부터 먼저. 똑같은 조건이면 먼 데를 한 10%, 20% 추가로 지급한다든지 또는 국가 교육 지원을 해도 국공립대 중에 저 서울에서 거리가 먼 국립대를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균형을 맞춰가겠다. 그리고 지방에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 길을 만드는 방법을 또 열심히 연구해야죠. 지방에 먹고 사는 길, 그 먹고 사는 길의 핵심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들어오려니까 제가 기업인들한테 물어봤죠. 좀 남쪽에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면은
땅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건 맞는 말인데 사람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짓말하니까 그 사실이. 그래서 기업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유능한 젊은 인재들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젊은 인재들은 뭐 서울로 왜 가냐? 기업이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서로 이게 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서울로 가냐? 여기는 일단은 정주 환경이 안 좋아요. 영화관 같은 것도 잘 없고 편의시설도 좀 부족하고 어디 사귀어서 연애 데이트 할래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미래도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또 젊은이들은 서울로 가요. 왜 뭐 서울로 가면 뭐 길이 있냐? 사실 거기도 잘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기보다 나으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다 계속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두 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야죠. 일단은 기업은 돈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아버지가 부탁하고 대통령이 부탁해도 돈이 남으면 하겠지만 돈 안 남으면 절대 안 하죠. 말은 해도. 근데 누가 마구 떼 말려도 돈 되면 무조건 하죠. 그게 기업이죠. 그래서 마침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아리백이라고. 이 아리백 싫어하는 사람 있긴 한데. 재생에너지로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 안 하면 안 산다. 이게 글로벌 기업의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다만 언제 시행할 거냐? 2030년 또는 2050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든 2050년이든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될지가 불확실해요. 지금 상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은 10년, 30년, 20년 이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생산 계획, 기업 운영 계획을 짜는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10%도 안 돼가지고 삼성전자 혼자 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심각해요. 그런데 다행히 위기는 기회 아닙니까? 잘 활용하면. 다행히 이 서남해안 또 동해안 울산 앞바다 거기가 해상 부유식 풍력 발전하기 좋대요. 서남해안은 태양광 풍력 발전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는 송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생산지 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데서 가까운 지역이 전기가 싸야 정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활동의 핵심 에너지원,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곳 결국 서남해안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방으로 가면 세제 혜택을 대규모로 주자. 세 번째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자. 지방으로 가면 꼭 필수적인 건 아니면. 그리고 땅값이나 이런 개발권도 부여해 주자. 기업 도시를 만든다면 만들게 해 주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하면 기업들은 유인이 생기는데 역시 인력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면 그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대학, 지방의 공립대, 국공립대들이 지금 학생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학교에 재정 지원이, 국가 재정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에 포항공대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방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아주 유수한 대학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1인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국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요. 우수한 교수가 몰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수한 대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는 억강부약이 정치의 본질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잘 되는 데는 더 잘해주고 잘 안 되는 데는 더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망하는 길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공립대 지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대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대학 아닙니까? 거기는 학생 1인당 예산이 5, 6천만 원이 돼요. 요 근처에 제일 가까운 국립대가 경상대입니까? 부산대?